고체 용해도. 자, 시험관 3개에 다음과 같이 물과 질산칼륨의 양을 다르게 해서 넣습니다. 시험관 가에는 물 10g, 질산칼륨 5g. 그 다음 시험관 나는요, 물 10g, 질산칼륨 10g. 시험관 다에는요, 물 20g, 질산칼륨 10g을 넣습니다. 자, 가와 나는 물은 똑같이 넣어줬고요. 질산칼륨을 5g, 10g 넣어줬어요. 여기 잘못됐네요. 10g이에요. 다음 다에는요, 물을 많이 넣었네요. 그리고 질산칼륨을 10g 넣어줬습니다. 자, 여기도 10g 바꾸세요. 가열용 시험관대에 과정 1에 시험관을 넣고 물이 들어있는 비커에 담가 질산칼륨이 모두 녹을 때까지 물 중탕에서 가열합니다. 물 중탕은 물속에 넣어서 물이 가열되고 이 가열된 물이 간접적으로 이 시험관을 가열하도록 만들어준 겁니다. 질산칼륨이 모두 녹으면 가열을 멈추고 비커에서 시험관대를 꺼내 온도계를 넣은 듯 식힙니다. 각 시험관에서 흰색 결정이 생기기 시작할 때의 온도를 측정합니다. 가는 30도, 나는 57도, 다는 30도였네요. 자, 가는요, 물 10g에 질산칼륨 5g 넣은 거고요. 나는 물 10g에 질산칼륨 10g 넣은 거고요. 다는 물 20g에 질산칼륨 10g 넣은 겁니다. 결정이 생기기 시작할 때 용액은 포화 상태예요. 이때 그 온도에서의 용해도를 알 수 있습니다. 30도 식물 10g에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질산칼륨 양은 5g이에요. 그러면 100g으로 바꾸면요,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질산칼륨은 50g입니다. 그러니까 30도에서 석출이 시작됐으니까 물 10g당 5g까지 녹을 수 있는 온도는 30도시란 뜻입니다. 그러면 10g 기준으로 했으니까 우리 용해도로 바꾸려면요, 물 100g 기준으로 10배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 10g에 5g 녹았으니까요, 물 100g에는 50g 녹습니다. 그래서 질산칼륨의 용해도가 50이 나오는 거예요. 다음, 나는 57도에 석출이 시작됐대요. 그러면 물 10g에 질산칼륨 10g 넣었을 때 57도의 포화 상태에 도달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요, 물 10g에 질산칼륨이 10g이니까 물을 100g으로 맞춰주면요, 질산칼륨도 10배에서 100g, 그래서 용해도가 100이 나오는 겁니다. 다음, 물 20g에 질산칼륨 10g 넣었을 때 30도씨에서 석출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30도씨에서 포화 상태에 도달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온도 30도씨일 때 용해도는 얼마냐면 물 20g을 5배에서 100g 만듭니다. 그럼 요거 5배 해주면 돼요. 그러면 50g이 되죠. 그래서 용해도가 50이 나옵니다. 이제 가와 나를 비교할 겁니다. 얘는 물을 똑같이 집어넣었죠. 이때 온도가 높을수록 용해도가 크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온도가 높을수록 질산칼륨이 많이 녹는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가와 다를 비교하면요, 가와 다를 비교하면 같은 온도에서 질산칼륨의 용해도는 같은 값을 갖는다, 이것을 알 수 있어요. 다는요, 물을 20g 사용했고요. 가는요, 물을 10g 사용했지만 용해도를 계산해 보면요, 30도씨의 용해도가 50, 30도씨의 용해도가 50이니까요. 같은 온도에서 질산칼륨의 용해도는 같은 값을 나타낸다, 이것을 실험으로 알 수 있는 겁니다. 정리하면요, 고체 용해도는 대부분 온도가 높을수록 증가한다. 온도와 용매가 같을 때 고체의 용해도는 일정한 값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용해도는요, 물질의 특성이고요. 물질 구분 가능하다. 얘가 물질의 특성이다. 물질을 어떻다? 그렇지. 구분 가능하다. 이렇게 기억해 놓으세요. 그래서 가다는요, 30도씨의 용해도가 50이었던 거고요. 다음 나는요, 57도의 용해도가 100이었습니다. 이렇게 실험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물질의 상태가 변하는 온도. 자, 물질의 녹는 점, 끓는 점을 측정해서 녹는 점, 끓는 점과 물질의 종류 및 양의 관계를 알아볼 겁니다. 물질의 녹는 점 측정. 8m산 5g을 시험관에 넣고 그림같이 장치합니다.
시험관 안에 팔미트산이 모두 녹을 때까지 물 중탕으로 가열하면서 온도를 측정합니다. 다음엔 팔미트산 10g으로 같은 과정을 반복해요. 똑같은 물질이고요. 질량만 2배 했습니다. 결과를 보면요. 팔미트산 5g일 때는요. 끓는 점에 빨리 도달하고요. 끓는 온도는 62.5도입니다. 반면에 팔미트산 10g을 넣어주면요. 끓는 온도는요. 62.5도 똑같고요. 끓는데 시간만 더 걸릴 뿐입니다. 10g의 팔미트산이 더 늦게 녹지만 녹는 점은 어떻다? 그렇다, 같다. 같은 물질은 녹는 점이 같다. 팔미트산의 녹는 점은 62.5도로 양에 관계없이 일정합니다. 같은 물질은요. 다음 물질의 끓는 점 측정입니다. 자, 에탄올 10ml와 끓임 쪽을 가지 달린 시험관에 넣고요. 끓임 쪽을 넣어줘야 돼요. 왜냐하면 물중탕을 가려다가 갑자기 에탄올이 끓어서 넘칠 수가 있습니다. 끓임 쪽은 액체가 갑자기 끓어오르는 것을 방지합니다. 얘가 따깍따깍따깍 움직이면서 거품을 다 쪼개버려요. 그래서 끓임 쪽을 반드시 넣어줘야 됩니다. 에탄올은 인화성, 불이 붙는 성질이에요. 이 강함으로 직접 가열하면 불이 붙어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물중탕, 물속에 넣어서 물로 대신 가열해줍니다. 그러면 여기서 외부에서 물을 가열해주면 물이 뜨거워지면서 에탄올을 간접적으로 가열해주는 거예요. 그림같이 장치한 다음 시험관에 에탄올을 끓을 때까지 물중탕으로 가열하면서 온도를 측정합니다. 다음 에탄올 20ml로 같은 과정을 반복해요. 자, 그렇게 했을 때 에탄올 10ml는요. 가열 시간이 짧습니다. 그 다음에 78도씨에서 끓었고요. 에탄올 20ml 양을 더 많게 한 건요. 시간이 더 걸렸어요. 하지만 끓는 온도는 같습니다. 그래서 같은 물질은 끓는 점이 같다. 20ml의 에탄올이 더 늦게 끓지만 끓는 점은 어떻다? 그렇다, 같다. 같은 물질이니까. 그래서 에탄올 끓는 점은 78도다. 일정한 압력에서 같은 물질일 경우 녹는 점과 끓는 점은 무엇의 물질의 양에 관계없이 어떻다? 일정하다. 오케이? 물질의 양에는 관계없다. 뭐가? 녹는 점, 끓는 점이. 오케이?